현재 세계는 아비스라는 무시무시한 재난에 직면해 있어요. 이 재난은 만화 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마다 나타나요. 그리고 마계에서 온 강력한 괴물들이 뒤따라와요. 아비스가 클수록 나타나는 악마들은 더 강해져요. 그 해 12급 아비스가 노엘의 고향 노엔 지역에 나타났어요. 이건 정말 끔찍한 수준이에요. 비스라고 불리는 괴물들이 나타나 그곳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마왕의 침략으로 모든 게 한밤에 쓸려갔어요. 다행히 오랜 전 영웅이었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분은 오랜만에 무기를 들었지만 손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했어요. 노엘에게는 지하 대피소에 숨어 있으라고 했어요. 처음에 노엘은 할아버지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나를 지켜줄까 봐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오직 존경하는 할아버지만 남았어요. 오직 존경하는 할아버지만 남았어요. 할아버지는 손주를 꾸짖으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신은 정말 강하다고, 세상이 그를 불사신 오버데드라고 부르니까요. 할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손주를 보호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빠르게 승리할 거라고 믿으셨어요. 전투가 시작됐고 할아버지의 위치에서 혼자 대적했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 마왕도 쓰러졌어요. 노엘이 밖으로 나와 할아버지를 찾았지만 가슴 아픈 광경을 봤어요. 할아버지는 마왕을 이겼지만 나이든 몸을 이기지 못했어요. 전투 후 지쳐 쓰러지셨고 출혈이 너무 많아서요.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으실 거예요. 임종 직전 할아버지는 이것이 시커의 운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계를 위해 싸우다 보면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꿈은 바로 그런 시커가 되는 거였어요. 그 장면을 본 후 노엘의 바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노엘이 무적의 시커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안심하고 눈을 감으셨어요. 노엘은 마지막 가족을 잃어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슬픔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지난 2년 동안 노엘은 할아버지처럼 영웅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슬프게도 하늘은 노엘에게 뛰어난 두뇌를 주었지만 변태적인 힘을 주었어요. 노엘은 최고의 서포터가 됐어요. 동료들의 전투를 효과적으로 돕는, 그들의 팀에는 마법사와 2명의 전사가 있어요. 노엘의 직업은 토크마스터예요. 전투 능력으로는 가장 약하지만 서포트 능력으로는 가장 강해요. 상대에게 명령을 내리며 이번에는 하급 뱀파이어예요. 마법은 사용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들의 여왕이에요. 무한 번식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괴물을 죽여도 끝나지 않아요. 모든 놈들을 한 번에 없애려면 보스만 쓰러뜨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 하급 뱀파이어들은 맨손으로도 강력한 적이에요. 게다가 머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회복할 수 있어요. 모든 정보는 민우가 업데이트했어요. 나머지 3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대신 그들은 노엘 대신 괴물을 상대할 주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왜 보스를 바로 죽이지 않고 물어봐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조언했어요. 원래 본체를 죽이는 게 최선이지만 그건 가장 위험한 길이에요.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이 작업은 그들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점점 차근차근 싸워야 해요.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죠. 부하들을 먼저 청소하지 않으면 이길 확률이 낮아요. 그 말에 모두가 따랐어요. 노엘이 항상 지휘자니까요. 그래도 노엘은 이 직업을 싫어해요. 제한이 너무 많아서 동료에게만 힘을 더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보스가 그들을 찾아왔어요. 독을 뿌려 공경에 처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구하려 했어요. 서포터 없이는 이길 수 없으니까요. 위기에 몰린 채 도끼든 청년의 불만스러운 말까지 들었어요. 분노로 힘을 되찾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했어요. 총으로 괴물 몇 마리를 쓰러뜨려 팀에게 숨 쉴 시간을 줬어요. 보스 앞에서 노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토크마스터의 전투 방식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먼저 동료들에게 명령으로 대형을 펼쳤어요. 그와 함께 모든 능력을 25% 올리는 효과를 더했어요. 효과가 발동하자 두 사람이 달려들어 보스를 붙잡았어요. 노엘은 또 다른 스킬, 사기 장렬을 사용했어요. 전체 팀의 체력과 마력을 25% 강화했어요. 타니아에게 로이드와 완터의 방어를 높여달라고 했어요. 공격을 계속하기 위해 뒤에는 여전히 매복한 괴물들이 있어요. 노엘을 위기에 빠뜨렸어요. 정신해방으로 타니아를 도와 그녀가 차분함을 유지하게 했어요. 자신은 이 괴물들을 직접 해결하고 싶었어요. 세 사람이 보스에 집중하도록. 그걸 위해 74초를 버텨야 했어요. 마총과 마비 명령을 사용했어요. 새 괴물을 멈추게 해서 팀에게 호흡할 시간을 줬어요. 토크마스터에게는 이게 자신을 보호하는 필수예요. 얼음 탄환을 쏘고 대부분을 쓰러뜨렸어요. 하지만 한 마리가 도망쳤어요. 노엘의 정확한 계산으로 목숨을 지켰어요. 동료들에게 더 강화해 마무리 일격을 날렸어요. 명령을 받은 그들은 보스에게 최종 기술을 썼어요. 보스가 사라졌지만 노엘은 이미 찔렸어요. 다행히 발톱이 완전히 뚫지 못했어요. 노엘의 계산이 정확했기 때문에요. 보스만 쓰러뜨리면 나머지 잡놈들도 따라가요. 전투가 끝나자 아비스도 사라졌어요. 세 사람은 노엘의 지도력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게 싸웠다고 말했어요.
한 초만 계산 잘못하면 영원히 사라질 수 있어요. 노엘은 이런 위험을 즐기며 빠르게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과거 할아버지는 노엘이 자신을 낮춰볼 때 웃으셨죠. 가장 약하다고 여겨지지만 할아버지처럼 전사가 되고 싶어 해요. 할아버지는 노엘이 엄마를 닮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노엘에게는 엄마가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할아버지 같은 시커의 재능이에요. 토크마스터든 뭐든 노엘은 가장 강해질 거예요.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노엘은 절대 잊지 않았어요. 자신도 믿어요. 지금은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토크마스터가 가장 약하다 해도 언젠가 넘어설 거예요. 할아버지의 영칭호를요. 현재 그들은 에차이 제국에서 살고 있어요. 마공 문명이 발전한 곳이에요. 다른 곳보다 아비스가 더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아비스를 물리치고 땅을 정화하는 자들은 모두 사람들의 영웅이에요. 15세가 되면 그들도 시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직업 때문에 노엘은 혼자 싸울 수 없어요. 지난 임무를 마치고 보상으로 500만을 받았어요. 팀을 만든 지 1년 만에 가장 큰 돈이에요. 영웅이 되기 위해 노엘은 이 사람들과 함께 경험을 쌓고 있어요. 독특한 전투 방식을 시험해 보느라요. 완터는 친구가 기뻐하지 않는 걸 보고 물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털어놔. 한 잔 걸치며 노엘은 보상금이 적어서 그런가 했어요. 보스를 직접 쓰러뜨리지 않았으니까 노엘 몫이 적었어요. 술에 취해 노엘의 고고 할아버지에 대해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이 직업을 하면 돈에 집착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을 살 수 있으니까요. 탐험에 필요한 건 다 사세요. 그게 성장의 지름길이에요. 남들이 뭐래도 신경 끄세요. 시커라면 남들의 비방을 훈장으로 삼아요. 자신을 과소평가당하지 않는 게 노엘의 삶이에요. 바로 그 친구를 놀려줬어요. 그 친구는 노엘이 팀의 명성을 해친다고 떠들었어요. 돈 문제로 다툴 때. 그런 말에 노엘은 책임을 인정했어요. 완터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그 말에 완터는 나이를 비교했어요. 자신이 2살 많다고. 노엘은 시커에게는 실력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상대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뒤에서 명령만 내리니까 실력이 없다고. 그 말은 정말 아팠어요. 하지만 노엘은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그게 그들의 진심일 수도 있죠. 토크마스터니까요. 소란을 피우다 보니 로인이 2사람을 말렸어요. 팀이 서로 싸우지 않게. 로인은 타니아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완터는 그게 약간 신경 쓰여요. 그날 오후 모두가 돈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운영비와 장비 수리비를 치른 후 그녀는 고생했는데도 별로 안 남아서 실망했어요. 하지만 팀의 공동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로이는 곧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임무는 드물고 우리 차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바깥에는 우리 같은 시커들이 많아요. 클랜처럼 직접 임무를 받는 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그들의 남은 빵을 물어뜯고 있어요. 그래서 노엘은 클랜을 세울 계획이에요. 그게 더 빠른 발전의 길이에요. 현재 공동자산은 1280만이에요. 클랜을 세우려면 최소 2000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엘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제안했어요. 이렇게 남의 것을 먹는 것보다 클랜을 세우면 돈을 빨리 벌 수 있어요. 로이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지출할 게 많아서. 하지만 노엘은 그걸 처리할 수 있어요. 더 설득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수십 년이 걸릴 거예요. 완터는 화가 났지만 노엘의 말을 이해했어요. 자신의 클랜을 만들어 싸우는데 동의했어요. 지난 1년 동안 노엘은 이미 알아봤어요. 외모가 좋으면 국가가 임무를 줄 거예요. 팀에서 로인이 그런 외모예요. 유명해지면 국가가 중용할 거예요. 시커의 홍보 모델로. 홍보 모델로 내세우면 현실은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잘생겼거나 예뻐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클랜에 있어요. 그래서 지원금과 광고 계약을 많이 받아요. 지금은 2사람이 의견이니 로인이 최종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엘은 자신의 돈을 빼겠어요. 공동자산에서 빼고 팀을 떠날 거예요. 그 말에 그 사람은 동의했어요. 다음 날 그 커플은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완터가 민우에게 이 소식을 전해 노엘은 충격받았어요. 노엘은 배신자들의 메시지를 읽었어요. 로인이 1280만을 투자했지만 실패해서 도망쳤어요. 노엘이 물었을 때 그들은 겁에 질려 사라졌어요. 그 일로 민우는 웃겼고 완터는 돈 때문에 걱정했어요. 민우는 그 커플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어요. 평소에 순수하게 보였지만 그건 빙산의 일면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속이 더럽죠. 그래서 민우가 웃는 거예요. 친구가 이 편지를 어디서 찾았는지 다시 확인했어요. 로이드의 방을 지나가다 우연히 봤고 바로 달려와 알렸어요. 약속은 오늘 정오예요. 하지만 어제 완터가 좋은 일자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팀장에게 알려주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사라졌어요. 주인에게 물어보니 어제 밤 8시에 떠났대요. 제국이 문을 닫을 시간이에요. 정확히 밤에 도망치려면 지금은 아침 9:30이에요. 이미 반나절을 도망쳤어요. 그들의 경로를 맞게 추측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런 시간 끌기 전술은 노엘에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대응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로이드와 타니아의 목적지를 찾아야 해요. 출입 기록이 있을 테니까요. 조사하러 갈게요.
말 타고 가면 따라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처리할지예요. 그 두 사람을. 완터는 바로 가자고 했어요. 원터는 impulsively 떠나려 했지만 그 impulsiveness 때문에 막혔다. 그 impulsiveness가 불필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걸 알기 때문이야. 그 녀석은 순수한 뇌력보단 근육으로 저 여자들을 때려 죽이고 싶어 안달이었어. 하지만 만약 번개라도 맞아야 한다면 그건 조금 망설여지지. 민의 도움이 있다면 당연히 싸울 수 있어. 하지만 타니아도 그 녀석과 함께하니까 그녀를 포함해서 계산해야 해. 잘못 처리하면 이 일은 생사를 건 전투로 번질 수 있어. 게다가 그 편지에서 돈으로 빚을 갚겠다고 했어. 잡아도 돈을 되찾지 못할까봐 걱정돼. 그래서 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해. 상대방이 오늘 일로 이걸 계산했을 테니까. 원터는 화가 나서 그냥 참아야 할까 싶어. 노엘은 악랄하게 웃으며 자신의 원칙은 적의 복수를 1000배로 갚는 거라고 했어. 곧바로 장비를 입고 다른 전사들의 술집으로 가서 도움을 구했어. 그는 원터를 바보지만 쓸모있는 뛰어난 전사라고 솔직히 말했어.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그저 내 계획을 믿고 따르기만 해. 안으로 들어가서 노엘은 크게 외쳐 세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팀의 두 멤버가 기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말했어. 그래서 여기 있는 누군가가 그들을 생포하면 200만의 상금을 주겠다고 했어. 원터는 왜 친구가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 못했어. 미는 단 둘이서 그들을 잡고 제압하기엔 힘들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면 제어하기 쉽겠지. 게다가 이건 그의 전체 계획의 일부일 뿐이야. 원터는 진정하고 나를 따르기만 해. 곧바로 몇 팀이 그 임무를 받아들였어. 노엘은 성공하면 즉시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모두 흥분했어. 지금은 할 일 없으니까 그들은 민이 제공한 정보를 따라 모였어. 그 커플이 어젯밤 성문이 닫기 전에 도망쳤다는 게 핵심이야.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걸어서 갔으니 아직 멀리 가지 않았어. 조금 더 기다리다 보니 노엘은 자신의 추측이 틀렸나 싶었어. 하지만 그때 그가 노린 게 나타났어. 그 녀석은 로인과 타가 떠나는 걸 목격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의 경로를 알겠지. 그는 200만을 받을 줄 알았어. 하지만 노엘은 영리하게 가격을 한 뿌리 감자로 떨어뜨렸어. 그의 팀이 그 커플을 혼자 이기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나와 원터가 함께 가서 도울게. 당연히 상금은 줄어들겠지. 상대팀은 4명이지만 전부 약해. 그 녀석의 돈 욕심을 파악한 노엘은 자신있게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 결의와 냉정한 눈빛을 보니 그는 그 거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성공하면 즉시 상금을 받기를 바랐지. 거래가 끝나고 모두 출발했어. 하지만 미는 다른 일을 더 하고 싶었어. 그 친구에게 그 노인팀과 함께 가서 남문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잠시 후 그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 그래서 바로 출발했어. 가기 전에 원터는 민이 정말 그 둘을 이길 수 있는지 걱정했어. 그는 여전히 싸울 수 있다고 했어. 이번엔 자비 따위 없을 거야. 그는 친구에게 항상 배신의 가능성을 생각한다고 말했어.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기 쉽거든.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다 동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노엘이 누구도 믿지 않았단 뜻이야. 그에게 믿음이란 맹목적이지 않아. 의심이 살아남는 법이야. 지금처럼 그의 마음은 안정적이고 원터처럼 고민하지 않아. 그리고 오후가 되자 그 도망간 커플은 예상대로 마을에 도착해서 쉬기로 했어. 노엘의 성격을 생각하면 돈을 못 찾으면 그냥 포기할 줄 알았는데 불운하게도 그들의 경로는 이미 드러났어. 민과 5명이 그 반역자들을 포위했어. 노엘의 능력으로 그들을 움직일 수 없게 됐어. 무기를 잃은 로이는 순순히 굴복했어. 그는 사과만 했고 원터는 화가 나서 때리려 했지만 막혔어. 먼저 말부터 해. 그 편지의 내용으로 1200만은 모두 투자 실패로 날아갔어. 새로운 임무도는 어디 있냐고 물으니 그는 빚 갚는 데 썼다고 했어. 하지만 노엘은 믿지 않고 그 돈을 도박에 썼단 걸 폭로했어. 크게 잃고 나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후 그들은 팀 기금을 갚는 데 썼어. 최근 임무돈도 또 도박에 썼지. 이걸 듣자 원터는 분노했어. 그 돈은 팀이 목숨 걸고 번 거였는데 그런데 그 녀석이 다 가져가 버렸어. 그는 그들을 리더의 압력을 이해 못한다고 비난했어. 결국 노엘에게 한 방 맞고 말았어. 훔친 놈이 소리치다니. 평소엔 순한데 그의 속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목적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어. 게다가 그 녀석이 리더가 되자고 한 건 그 자신이었어. 그렇게 미는 그 청년을 아무런 자비 없이 두들겨 팼어. 로이는 용서를 구했지만 1000번 더 맞아야 했어. 탄도 말려들었지만 소용없었어. 노엘은 그녀에게 대신 맞을래? 나는 평등주의자니까. 누구든 다 때려. 그녀는 용서받을 생각 마라. 그는 계속 말수를 써서 진실을 말하게 했어. 예상대로 그녀도 그 연인처럼 도박에 빠졌어. 모든 건 로인의 바보 같은 짓 때문이야. 깨어나서 타니아는 민의 잘못을 지적했어. 다른 사람의 정신에 간섭하는 건 감옥 갈 짓이야. 하지만 이 지경이 됐으니 그녀는 두렵지 않아. 단순히 그녀도 팀기금을 훔친 사람이야. 제국의 법에 따르면 조사 중에 그 기술을 사용해 진술을 뽑을 수 있어. 반대로 그녀와 연인이 감옥에 가야 해. 10년의 계조가 기다리고 있어. 민의 계산으로
최소 10년은 해야 해. 더 무서운 건 그들은 지칠 때까지 일해야 해. 그 친구는 그들이 너무 오래 말한다고 돈을 요구했어. 하지만 그는 속임수를 당할까봐 태도를 보였고 민이 화가 나서 그도 기절시켰어. 그건 심장 충격이었어. 이 기술은 그 할아버지가 전수한 심장 충격이야. 장점은 아무리 강해도 맞으면 의식을 잃게 돼. 노엘은 말술사라 자강화가 안 되니까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이 자위 기술을 가르쳤어. 그때 그가 부른 사람이 왔어. 그 녀석은 노예 상인 포코야. 그는 특별한 상품에 관심이 많아. 민과 꽤 친한 사이지. 그래서 직접 와서 가격을 매겼어.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론 제국 최대 마피아를 위해 일해. 동시에 바지니 가문의 보스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미친 광대라고 불러. 원터는 그가 전에 만난 권력자라고 해서 충격받았어. 처음부터 그 둘에게 돈이 없단 걸 알았으니까 감옥에 넣으면 이득 없어.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이익을 보는 게 최선이야. 타니아가 동의 안 하면 10년 감옥이나 부자들에게 노예로 가서 돈 버는 거지. 감옥 광산에서의 생존율은 겨우 2%. 죽지 않으면 불구가 돼. 나올 때 뭐가 남아? 이걸 듣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 가격 정할 때 핑크 키오가 상품을 확인하고 600만을 제시했어. 노엘은 적다고 하자 그는 속삭였어. 성스러운 교회가 단순한 삶을 강조할 테니까 노예 사업이 영향을 받을 거야. 그래서 구매 가격이 줄어드는 건 당연해. 하지만 마피아가 제국을 통제하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 교회가 부자들을 위해 법을 피하면 노엘은 가격을 급격히 올렸어. 처음 1,100만으로 그들은 기절할 뻔했어. 하지만 노엘의 계획은 구매 가격을 부풀려서 판매 시 더 높게 만드는 거야. 교령이 내려오면 유명한 사람이 비싸게 사는 노예는 귀족들의 관심을 끌 테니까. 실제 핑크 키오는 1,500만만 주겠지만 이건 비밀일 뿐이야. 노엘은 이게 장난일 뿐이라고 생각해. 가격은 3,000만으로. 하지만 결국 1,500만에 거래됐어. 그는 초대를 거절했어. 그리고 그 바보들은 비밀을 누설하면 끝장이라고 위협받았어. 그들은 동료라고 빌었지만 노엘은 그럴 자격 없다고 했어. 원터에게도 구원을 구했지만 그는 어쩔 수 없었어. 결국 그 둘은 그녀에게 욕을 먹었어. 화가 치밀어서 몇 일 후 원터는 다른 곳으로 가서 재기를 결심했어. 노엘이 작별을 하러 오자 그는 기뻤어. 당연히 돈은 나눴고 좋아하는 술도 선물했어. 마시고 슬픔을 잊으라고. 전에 미는 그에게 그만두지 말라고 조언했어. 이 직업은 동료를 옷처럼 바꾸니까. 하지만 결국 원터는 노엘과 합류할 용기가 없었어. 노엘이 떠나자 그는 이 사람이 인간미가 없단 생각을 했어. 타니아가 그를 사랑했는데. 하지만 노엘의 추구는 사랑이 아니야. 과거를 돌아보니 두 남자는 슬펐어. 처음엔 모든 게 진심이었으니까. 노엘은 뱀의 낡은 껍질을 보고 자신도 변해야 강해진다고 생각했어. 이제 혼자 남은 노엘은 새 멤버를 모집하기 시작했어. 그들은 돈을 받아야 해. 노엘을 악마라고 불렀어. 몇 친구들은 그를 팀에 초대했어. 기본적으로 이 술집에 오는 사람들은 이미 팀이나 클랜이 있어. 고프는 라이트닝 바이트의 리더야. 5명의 뛰어난 멤버와 함께. 지금은 C급이지만 미래의 유망주야. 그들은 노엘처럼 말술사를 필요로 해. 그래서 계속 초대했어. 노엘은 그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른 멤버들은 더 이성적이었어. 고프를 멈추라고 조언했어. 전에 그 말투 때문에 여자가 그를 거절했으니까. 공개적으로 말하니 그는 부끄러웠어. 다행히 다 아는 사람들 뿐이야. 노엘은 그 친구에게 기회를 줬어. 리더십을 양보하라고. 네 명은 문제없어. 민이 리더가 되길 지지해. 고프는 배신당한 기분이었어. 노엘은 여기 새어들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똑똑한 리더를 두는 게 나아. 당연히 그 청년은 동의하지 않았어. 자기가 만든 팀이니까. 이건 초대를 거절하는 방법이었어. 갑자기 한 여자가 노엘을 찾아왔어. 그녀의 존재를 느끼지 못해서 다들 놀랐어. 심지어 탐색 전문가인 그녀도 언제 나타났는지 몰랐어. 그녀는 아은마라고 소개했어. 그의 팀에 지원하러 왔어. 바깥에서 모집 공고를 봤으니까. 둘이 이야기해서 조건을 확인했어. 그녀가 너무 젊어 보이니까. 놀랍게도 그녀는 21세야. 노엘보다 5살 많아. 정말 대단해. 다른 5 친구들은 그녀의 취미를 물었어. 그녀의 직업은 C급 정찰병이야. 그리고 그게 끝이야. 존재감. 바로 그 존재감. 그녀는 아은마. 팀에 지원하러 왔어. 공고를 봐서 흥미가 생겼어. 둘이 이야기해서 조건을 확인했어. 그녀가 너무 젊어 보이니까. 정말 대단해. 결국 그녀도 해낸 거야. 저쪽 5 친구들도 취미나 이런 걸 물어봤어. 그녀의 직업은 C급 정찰병이야. 하지만 실제 실력은 훨씬 더 강해. 이 점만으로도 노엘이 흥분되네. 아비스 탐험에서 정찰병과 궁수처럼 위험을 감지하는 사람들이 큰 도움이 돼. 그가 시어사이가 된 이유를 물어보니 그녀는 시어 직업에 관심 없고 오버데드의 손자, 바로 그를 만나고 싶을 뿐이었어. 듣고 나니 그 사람이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어서 노엘이 꽤 놀랐어. 실제로는 그녀가 아니라 아은마의 할아버지야. 아은마는 어릴 적부터 노엘의 할아버지와 관련된 가르침을 받았어. 과거에 그들은 싸웠고 결과로 아은마의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잃었어.
듣고 나니 노엘은 충격을 받았어. 이 언니가 복수를 하러 온 줄 알았지. 그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저 영웅이 할아버지를 꺾은 손자의 매력에 끌릴 뿐이야. 듣고 나니 안심이 됐어. 노엘은 할아버지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어. 그래서 대신 사과하고 싶어 했고 아은 많은 받아들였어. 실제로 그녀의 할아버지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 과거 일은 여기서 끝이야. 서로 원한은 없어. 서로 원한은 없어. 청년도 그 사람의 할아버지 이름을 물어보니 전설적인 암살자 않고 주디 칼리 않고 주디 칼이었어. 누구나 그 이름을 들으면 식당 전체가 얼어붙을 만큼 무서워해. 민우도 그 암살자 단체에 대해 잘 알아. 그들은 비밀 조직으로 의뢰만 받으면 누구든 공격해. 아은마의 할아버지가 그걸 세우고 첫 단장이었어. 몇 명의 바보들이 그녀가 앙코의 손녀라고 믿지 않고 시비를 걸었어. 아은마가 겨우 시급이라고 해서 그녀의 말을 헛소리로 여겼어. 워프도 그 멍청이를 말려보려 했어. 하지만 안 듣더라고. 이 술집에는 숨겨진 규칙이 있어. 들어오려면 시어사이어 신분이 필요해. 게다가 단골이 멍청이를 때려도 문제없어. 듣고 나니 아은마도 노엘에게 신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었어. 노엘은 직업과 레벨이 먼저 필요하다고 했어. 그리고 모두의 인정을 받으면 시어가 돼. 그녀는 이미 그 두 가지를 갖췄고 단지 인정이 부족할 뿐이야. 그래서 그 거대한 원숭이 같은 녀석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어졌어. 다른 애들은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했어. 로건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했으니까. 그가 원숭이 취급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을 날렸지만 그녀는 너무 느린 속도로 피해버렸어. 아은마는 가볍게 한 방으로 그를 쓰러뜨렸어. 교훈을 주기 위해 그의 커다란 머리에 한 대 더 때렸어.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노엘도 그녀를 팀에 영입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 강함이 대단하니까. 갑자기 그녀가 배고프다고 하니 청년이 빵을 사줬어. 그녀는 노엘보다 5살 위지만 산에서 자라서 아이처럼 순수해. 이런 새로운 음식을 먹으니 그녀는 기뻐했어. 노엘도 그녀가 정말 전설의 손녀라고 믿게 됐어. 나처럼 말이야. 처음엔 갑자기 나타나서 의심했어. 하지만 아은, 많은 첫눈에 노엘이 오버데드의 손자라고 확신했어. 그의 눈빛이 승리를 위해 모든 걸 할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과거에 할아버지가 말했듯 절대 오버데드와 맞부딪히지 말라고 했어. 노엘의 할아버지는 항상 통제 불가능하니까 직접 맞서면 이길 기회는 없어. 노엘의 눈을 보고 그 가르침이 떠올랐어. 그는 선배에게 산에서 암살자로 수련했냐고 물었어. 그건 당연해. 가족이 그 일을 하니까. 암살자로 변신하는 건 완벽하게 어울려. 그게 그녀를 할아버지만큼 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인생은 꿈처럼 쉽지 않아. 비급으로 승급은 안 됐지만 조건은 이미 다 갖췄어. 그런데 왜 암살자로 인정받지 못했지? 보통 할아버지가 세운 교단에 들어가려면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해. 그의 아은마의 상대는 그녀의 재능에 비해 너무 약했어. 그 녀석이 시급에게 무시당하자 먼저 공격했어. 하지만 순식간에 모든 면에서 압도당했어. 암살자로서도 그녀는 그를 끝장낼 생각이었어. 그가 피를 흘리며 무서워했어. 할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강자가 전부야. 그래서 모기 한 마리 죽여도 문제없어. 그는 과거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암살자들은 규칙이 많아졌어. 하지만 아은 많은 신경 쓰지 않고 나섰다가 심사위원에게 막였어. 그 사람은 강해서 그녀가 경계했지만 결국 시험에서 탈락했어. 과거 생각 때문에 암살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어. 실력은 논할 여지가 없는데도 쫓겨났어. 그녀는 화가 났어. 지금 조직은 세 단장으로 개혁됐어. 오래된 암살자 스타일은 필요 없어. 할아버지 시대부터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게 교단의 방식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제국의 통제 아래 숨어 있어. 즉, 그 암살자들은 정부가 공인한 거야. 그들은 더 이상 단순 살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정보만 다뤄. 그건 교단의 미래를 위한 거라던데 이건 교단의 미래를 위한 거라고 해. 그녀가 말한 건 모두 비밀 정보인데 노엘에게 털어놨어. 노엘은 혹시 암살자들이 와서 입을 막을까봐 걱정했어. 그녀는 그제야 비밀을 지키라는 지시를 떠올렸어. 노엘은 어이없어졌어. 나이 먹은 데다 이렇게 멍청할 수가. 그녀가 동생의 걱정을 보니 언니답게 보호해주겠다고 했어. 갑자기 맺어진 이 멍청한 누나 때문에 청년은 기쁘기도 슬프기도 해. 다음 날 그 커플은 숲으로 가서 아은마의 능력을 확인했어. 화술사와 맞는지 봐야 하니까. 그녀는 모르겠어. 버퍼에 대해 잘 모르지만 민우처럼 전투 능력은 약하지만 지원면에서 강하다는 건 알아. 그는 각자 버프가 다르다고 했어. 그도 여러 지원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해. 게다가 그는 초강력 기술을 가졌어. 전투의 핵심이 될 수 있지. 하지만 잘못 쓰면 팀 전체가 망해. 그래서 버퍼처럼 그는 상황을 꿰뚫어보고 적절히 버프를 써야 해. 이렇게 해서 노엘은 동료의 전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버퍼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야. 민우는 자신의 재능에 자신 있어. 보통 화술사는 전투할 수 없지만 그는 할아버지에게 어릴 적부터 훈련받아서 다르지. 첫 임무는 그녀가 괴물을 잡는 거야. 그건 ABS가 변형시킨 동물이야. 버프만큼 강하지 않지만 몇 종류는 여전히 위험해. 이런 걸 사냥하는 게 시어의 일 중 하나야.
목표는 강철뿔을 가진 토끼야. 보기에 꽤 예쁘지. 그렇게 보이지만 매우 공격적이야. 조심해야 해. 이 사냥은 그녀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야. 버프 없어도 할 수 있고 민우의 힘을 더하면 더 쉬워질 테지. 중요한 건 강화된 힘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야. 정철병처럼 많은 광속화 기술을 가졌어. 그녀는 속도를 5배로 높일 수 있어. 처음엔 다루기 힘들지만 점점 연습해야 해. 이게 버프를 받을 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의 예팀도 그랬어. 앞으로 활동은 이 시험에 따라갈 테니 그녀가 최선을 다하길 바래. 바람으로 찾아보니 200년 반경에 13마리의 토끼가 있어. 노엘은 속도와 힘 관련 버프로 아음마의 몸에 에너지를 채웠어. 그녀가 그의 명령만 따르면 더 강해질 테지. 그녀가 최고 속도로 시험해보게 하자. 10초 카운트다운, 토끼 한 마리만 잡으면 합격이야. 명령이 떨어지자 많은 광속화를 활성화하고 음속으로 날아갔어. 그녀는 8초 만에 13마리를 다 잡았고 다치지도 않았어. 첫 시도에서 이렇게 적응하다니 그녀는 천재야. 전설적인 암살자의 피가 더해져서 부럽게 만들지. 합격한 걸 알자 그녀는 기뻐했어. 이제 노엘의 팀 멤버로서 첫 임무를 받았어. 그들은 마을로 가서 도적을 사냥할 거야. 그 후 그 커플은 아음마의 흥분으로 출발했어. 산에서만 살았으니 모든 게 신선하니까. 동생은 처음엔 재미있을 수 있지만 민우의 마을로 가는 길은 힘들다고 경고했어. 시간을 때우며 그는 시커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 탐험가처럼 그들은 여러 분야로 나뉘어 ABIS에서 나온 버프 사냥뿐만 아니라 도적 사냥은 그램헌그랜 헌트라고 해. 게다가 괴물 사냥과 보물 사냥도 있어. 원래 이 임무는 영주 소관이었지만 너무 느려서 시커를 고용한 거야. 의뢰를 한 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모은 거야. 돈은 안 되지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아음마는 그게 꽤 마음에 들어. 오후가 되자 그들은 길가의 마을에서 하룻밤 묵었어. 방을 물어보니 다 만석이었고 밤이 돼서야 두 사람이 쓸 방을 찾았어. 노엘은 친절하게 침대를 양보했어. 아음마는 그를 좋아하니 같이 누우라고 했지만 그는 필요 없었어. 청년이 씻고 나서 아음마는 민우의 몸이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어. 할아버지가 훈련시킨 덕에 야수처럼 보이네. 하지만 민우의 직업은 전투가 아니야. 얼마나 연습해도 남들만큼 안 돼. 이 말은 좀 아프지만 사실이야. 많은 동생이 할아버지처럼 전사였다면 지금쯤 최강시커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화가 나서 그녀의 순수함을 이용해 장난으로 이마를 툭 쳤어. 불필요한 말 때문에. 쉬는 동안 그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어. 화술사라도 최강시커가 될 수 있다고.